안녕하세요. 스카야의 마인드셋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지성 저자의 20살 클레오파트라처럼입니다. 이 책은 차이정원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성공과 매력의 상징인 고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삶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한 자기계발서입니다. 특히 이 책은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이를 초월해 누구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클레오파트라가 보여준 태양 같은 자신감과 내면의 힘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살 클레오파트라의 내면을 가득 채웠던 것은 태양처럼 빛나는 자신감이었다. 비록 세상은 그녀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스스로를 빛나는 태양으로 인식했다. 물론 그녀가 권력 다툼에 패배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태양이 잠깐 구름에 가린 사소한 사건에 불과했다. 이 세상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한번 생각해보라. 만일 누군가가 태양 앞에 직접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먼저 눈이 멀고 이어 온몸이 녹아 없어질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사막을 떠돌던 20살 클레오파트라를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고. 그들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클레오파트라의 자신감에 눈이 멀고 몸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녹아버리고 말았다고. 그랬기에 그들은 클레오파트라에게 복종했고 그녀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치고자 전쟁터로 향했다.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의 자신감이다. 오프라 윈프리를 보라. 한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우울하고 슬픈 여자 중 하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9살 때부터 쓰레기 같은 남자들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가 불과 몇 달 만에 사망하는 거짓말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운 것은 우울증, 폭식증, 비만, 자살 충동, 마약 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태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여자들이 자기 내면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은 보지 못하고 그 태양을 가린 어둡고 깊은 구름만을 본다. 그러고는 너무나 섣불리 저주스러운 구름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어버린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혼이 아픈 여자들이 너무도 많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공허감과 우울증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를 파괴적으로 사는 여자들이 많다. 이제 삶의 버림을 깨달아야 할 시간이 왔다. 당신이 허무하고 우울한 구름이 아니라 빛으로 충만한 태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 오프라 윈프리는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항상 마음의 눈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오프라 윈프리보다 1억 배는 강력한 삶을 산 클레오파트라는 마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 자신이 위대한 미래였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은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인가? 아니면 어두운 구름인가? 당신이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당신은 이미 빛나는 태양이다. 자신감의 크기는 자존감의 크기가 결정한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 괜찮아. 이번 실수는 다이아몬드에 묻은 흙 같은 거야. 그냥 털어내면 돼. 그리고 기억해. 이번 실수와 상관없이 넌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넌 본래 다이아몬드로 태어났으니까. 자존감은 생애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조차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을 신뢰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교만이나 무례와는 전혀 다르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그걸로 자신을 미워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많은 여자들이 자존감이 부족한 이유는 외모 때문이다. 아니, 외모로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 때문이다. 물론 여자들이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외모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런 태도는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좌절감만을 안겨주고 당신을 불행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속에서 완벽한 미모를 갖춘 자신을 발견하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감정을 느낀 한 여자가 있다. 그녀의 감정은 거리에서 자신보다 예쁘다고 느껴지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 구름 아래로 추락한다. 만일 그녀가 예민하다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외모의 벽을 느끼고 구름 아래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자의 무의식에 보내는 메시지는 제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설령 네가 너 자체로 완벽해지더라도 너는 영원히 패배자의 세계에 머무를 것이다 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메시지를 끝없이 받는 여자의 무의식이 여자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게 될까? 클레오파트라는 파라오의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 파라오의 여러 첩들 중 한 명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의 어머니는 왕비에 비해 그리 예쁘지 않았던 것 같다. 정실 부인, 즉 왕비에게서 태어난 언니 2명은 미모가 뛰어났고 키도 컸던 것 같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사람의 혼을 앗아갈 정도로 아름다운 배다른 여동생도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미모를 가진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우울증도 앓고 폭식증도 있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여러 차례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수도 있다.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그만큼 클레오파트라는 예민하고 연약하고 또 자존심 센 여자였다. 하지만 지옥의 끝에서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선택했다. 그렇게 그녀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침내는 외모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아니 이 2가지를 초월한 태양처럼 빛나는 자존감을 갖게 되었다. 나는 말하고 싶다. 클레오파트라의 전설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특별한 내면을 가져야 한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 자신을 믿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외적 세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강한 내면을 가져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외적 세계를 자신의 의지대로 새롭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